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이 전일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마이너스 0.26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0.6%가 올랐는데요. 당분간은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을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거래소가 약 8조 원대에 머물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10조가 넘어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거래소에 660억 외국인 순매수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1250억의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선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누적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약 4,400억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부분 선물 시장은 거래소 시장하고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현재 선물 시장의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분간 거래소 시장이 조금 상대적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다른 섹터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외국인과 기관이 2일 연속 사주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티는 아무래도 FOMC가 MSCI죠. MSCI 편입이 거의 확정이 돼서 2월 말까지는 때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현재 좀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BM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처럼 탄력 있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안 좋게 나왔죠, 물론. 근데 큰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1월 말까지 해서 2월 달까지 2차 전지 섹터의 실적 발표가 나올 건데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발표를 했고 뭐 SDI라든가 이노베이션이라든가 LG화학 계속 얘기가 나올 건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안 좋은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큰 데미지 없이 잘 마감이 될 것으로 잘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상승 종목수를 살펴보면은 상승이 1083개, 하락이 460개. 결과적으로 전 종목들이 골고루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 원인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 매수만 1,300억, 선물하고 연계된 매수가 1,140억으로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골고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천억대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미국의 나스닥 시장, 이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시장도 이렇게 오랜만에 1월 달 들어서 조정을 보이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장대 양봉이 나왔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뭐 금리 인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3월이냐 5월이냐 6월이냐가 요거에 달려 있는 거고 보시면은 여기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70%대가 넘어섰는데 지금 53%대까지 현재 떨어지고 있습니다. 57%대까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5월 달 정도는 3월 언저리쯤 되면 5월 달 정도는 좀 46%인데 요게 약 한 70% 정도에서 80%대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5월 달 정도에 금리가 한 차례 인하하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선 반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5월 달에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한다라고 하면 3월 달에서 4월 달부터 벌써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어떤 대외 변수 때문에
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면 요거는 어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시장은 너무 빨리 금리 인하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올라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금리가 3월 달에 인하하는 것보다는 이제 저는 5월 달 정도에 인하하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5월 달 정도 해서 한 3번 정도 해주면 되거든요. 5월 달, 뭐 여기 5월 달, 뭐 연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텀을 주면서 연화를 해준다 그러면 전체 뭐 이렇게 올랐다가 좀 조정받고 또 조정받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우상향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텀이 바로바로 생기는 것보다는 한 몇 달씩 텀을 주면서 3차례에서 4차례 정도 인하를 해준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25년이 넘어가요. 25년부터 거의 26년도 상반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3%대까지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 보면 조정이 혹시 대외 변수로 조정이 보인다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이 아주 기로가 되어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일이 그냥 큰 픽 이벤트죠. 왜냐하면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 지금 현재 선물 ETF는 있어요. 선물은 있습니다. 선물은 있는데 현물은 뭐냐? 지금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만든 ETF가 최종 심사 기한이 1월 10일, 우리 미국 시작으로 1월 10일이니까 요게 이제 터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통과되면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3월 달에 또 많이 현물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비트코인이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뭐 사고 있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쪽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국 나스닥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비트코인 자금하고 주식 자금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금리 인하 시즌이잖아요. 금리 인하 시즌. 금리가 인하되는 시즌에는 약간의 리스크를 동반하는 투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일부 비트코인 쪽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금 ETF가 출시하고 나서 약 4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코인도 상당히 기대해 보고 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자금이 만약에 ETF가 생긴다 그러면 이쪽으로 유입될 수가 있어요. 요게 주식시장에 어떻게 반응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투자자와 주식 투자가들은 좀 달라요. 물론 중복 투자가도 있겠지만 일단 ETF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층은 좀 젊은 층이죠. 20, 30대 이 아래 젊은 층이 좀 많이 하고 있고 주식은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요 자금 자체가 좀 틀립니다. 근데 돈은 누구한테 있어요? 이렇게 연령이 높으신 분들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뭐 많이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큰 영향은 그렇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시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여튼 이런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시즌이고 종목들이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여기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지만 금리 인하 소외된 개별 종목 장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 종목을 말씀을 드려줄 건데 요거는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제로 매매가 된 오늘 매매가 된 종목입니다. 요게 왜 주목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혁신적이에요. 왜 혁신적이냐? 기존의 스티로폼, 스티로폼 아시죠? 하얀색 스티로폼
여기다가 이제 그 택배가 올 때 여기 테이프 붙여 가지고 이렇게 뭐 해산물이라든가 냉동 제품이 오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이 나중에는 뭐 재활용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친환경 상자를 개발했어요, 이 회사가. 예. 스티로폼보다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싸요, 일단. 가격이 싼데 스티로폼 상자의 약 98% 정도의 보냉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예. 냉매를 그 보호한다라고 해서 예, 보냉성을 갖춰 있는 이런 박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스티로폼이 없어지고 나중에 이 친환경 상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환경 문제가 상당히 지금 예, 커지고 있는데 요게 만약에 대체되고 그리고 성능이 비슷하고 스티로폼보다 싸다라고 하면 만약에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이 싸고 성능이 비슷하면 뭘 쓰겠습니까? 스티로폼은 환경을 또 오염시키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 바로 이 골판지 상자를 이용한 이런 보냉 상자가 곧 예, 시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업계 최초예요. 업계 최초. 이 회사를 만든 게 바로 테린 포장입니다. 테린 포장. 예, 거의 스티로폼을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거 데코박스라고 하는데 예, 친환경적이고 기존의 스티로폼 상자의 98% 정도의 보냉성, 그죠? 보냉성을 하고 있는데 왜 98%냐면 기존의 스티로폼 상자가 예 17시간 정도의 상온에서 유지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상자가 16시간 40분 동안 예 냉장 온도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의 스티로폼 대신해서 요런 예 골판지를 이용한 상자로 바뀔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높아지겠죠. 왜냐면 택배 회사에서 요거를 안 쓸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이라 재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런 종목이 예, 바로 테린 포장인데 테린 포장이 그래서 오늘 소통방에서 중장기 수익률이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단타 칠 사람들은 사지도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단기 매매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기 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예, 테린 포장이 정말 좋은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유통 물량이 얼마 없어요. 대주주가 70% 정도 갖고 있어 갖고 예, 이렇게 갖고 계셔서 최소 예, 50에서 근데 100% 한번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자하실 만한 종목이다. 테린 포장의 주봉인데요. 예, 주봉. 봉 하나에 어떻게 된다고? 일주일입니다. 주봉은 봉 하나에 일주일. 일봉은 봉 하나에 하루. 예, 아시죠? 이제는. 그래서 주봉이에요. 주봉. 예, 이 봉 하나가 일주일인데 보다시피 상당히 저가에 있어요. 계속 뭐 제지 쪽으로 영풍 제지라든가 이상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최근에 제지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테린 포장이 뭔가 새로운 예, 이 모멘텀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본의 박스를 골판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요 점이 이제 시장에서 부각되는 시점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 부각될지. 부각되면 뭐 이 정도만 올라도 예, 거의 그 50에서 70% 정도 되는 거고 여기 뛰어넘으면은 100%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1년에 배당도 한 2% 주거든요. 갖고 계시면 정기예금처럼 갖고 있으면 2% 준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 올라가면 예, 주식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주식입니다. 나쁘지 않죠? 예,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일단. 예, 오늘 보니까 댓글에다가 예, 여기 진홍님이 오늘 추천주 테린 포장 예, 정말 좋은 주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100% 이제 본인의 판단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장기적으로 100% 상승할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다셨어요. 그죠? 예, 얘가 이런 분들은 매수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뭐 리스크가 별로 없는데 이 회사가 예. 이게 빠질 것도 없는데 요 자리에서 이런 예, 제품이 나왔다. 예. 요거는 예, 제 생각에는 예, 뭐 제가 만약에 매니저다 예, 이런 거 엄청나게 담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친환경이고 그죠? 기존의 스티로폼을 다 바꾼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죠. 그죠? 요게 이제 시장에서 뭐 소외될 수도 있어요. 우리만 광분해 갖고 예. 뭐 누구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도 스티로폼을 예, 굳이 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요걸로 바꿀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러면 가격도 싼데 예, 뭐로 스티로폼을 쓰겠습니까? 성능이 비슷한데
그러면 요게 좀 더 부각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의 수익성이 매출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이 회사의 가치도 동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매매를 해드리는데 이게 뭐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좋은데 시장에서 평가를 안 해줘요. 왜냐하면 테마주만 움직이니까 뭐 무슨 윤석열 관련주, 무슨 산동원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또 전조태 관련주 이런 거만 움직이잖아요. 요게 움직이니까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본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요거를 모르고 당장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보잡이라는 종목들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다 나름대로 종목들이 다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자 알려드릴게요. 자 투자자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자가 되려면 분석을 하고 이거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를 보고 투자하는 거고 주식 투기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냥 시세만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올랐다 빠졌다. 요거만 보고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는 이제 투기 거래고요. 투자 거래를 하시려면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지금은 뭐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성장성을 보고 배팅해서 이 회사의 성장성이 시장에 부각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럴 때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남들이 막 짱대 양봉 나가서 살 때 짱대 양봉 나오는 순간 벌써 한 20% 정도 수익을 달성하고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려도 저점에 사놨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해서 50%, 100% 이렇게 수익 내는 겁니다. HLB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HLB도 이거 그냥 앞으로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서 3만 원대 사갖고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종목들이 앞으로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죠? 소통방에는 물론 단타 매매도 해요. 단기 매매도 하고 있고 여차하면 또 손절도 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의 시각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로 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먹었다가 빠지고 이런 거 되겠죠. 하지만 결국에 돈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갖고 있어서 뭐 50%든 뭐 100%든 뭐 200%든 이거는 뭐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려 있지만 이 회사가 진짜 스티로폼이 다 골판지로 대체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많이 올라가겠죠. 이런 정도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막 여러 데서 막 나왔다. 그러면 추천 안 하죠. 불안하잖아요. 근데 바닥권에서 이런 뭔가 큰 모멘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 그냥 갖고 있으면은 1년에 얼마 준다고요? 2% 배당 줍니다. 정기예금처럼 정기예금보단 낮지만 2% 배당도 주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면 어떤 시장에서 부각되고 실적도 발표될 거고 어떻게 될까요? 나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단기 매매하지 말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 어떻게 된다고요? 젊은 사람들, 조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 주식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비트코인 갖고 따라가가지고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트레이딩 매매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최소한 손실이 좀 적고 수익이 큰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비자발적으로 빠지니까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수익이 나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0%, 70%, 100%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라서 진정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 주식 투기자가 되면 안 되고요. 주식 투자자가 되셔야 계좌가 1년 연말 되시면 1년 있다가 계좌가 크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루 이틀에 뭐 쇼부 보려고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1년 연말에 내 계좌가 옛날 1년 전보다 플러스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가 엄청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요게 1년, 2년, 3년, 5년이 지나잖아요. 연말에 하여튼 1월에서 12월 달까지 계산해 봤더니 12월 달에 1월 달 대비 플러스다. 요걸 1년, 2년, 3년, 5년을 만나잖아요. 계좌의 그 자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복리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복리효과. 복리효과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1년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 계좌 수익률이. 한 15%밖에 안 돼요. 15%. 1년에 15% 정도, 연 15%인데 요걸 몇 년 벌었냐면 한 40년 이상 벌었어요. 40년 이상. 그죠? 15%, 1년에 15%씩 40년 이상을 벌었더니 세계에서 두 번째가는 재벌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렇게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그냥 빠딱빠딱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그런 거는 많이 못 사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닥에 있는 거 많이 사갖고 홀딩 해갖고 진짜 뭐 크게 연말까지 가든지 뭐 크게 이렇게 한번 내가 7,000원 먹어보겠다, 5,000원 정도 먹어보겠다 이런 마인드로 매매하시면 그게 계좌가 커지겠죠.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테마주에 빠닥빠닥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데 그런 걸로는 사실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돈이 되질 않아요. 한 방에 딱 망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별 종목도 계속 장기적인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소송방에 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주청,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판 나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전에 그래서 밀려줬는데 경남 사천에 만들겠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 보통 이제 4개 법률 공포한 다음에 4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5월에서 6월, 빠르면 5월, 늦으면 6월인데 지금 뭐 AP 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다시 부각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 매매라고 하는데 아무튼 요거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다시 부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있다가 AP 유성이 최근에 제일 셌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소통방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튼 요거는 지금 매매하시면 안 되고 소통방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 사갖고 요거 다시 이벤트 나오면 또 슈팅 나올 때 짧게 매매하는 그런 그 일정 매매라고 그러죠. 일정 매매에 아주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보다는 개별 종목 얘기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의 워크아웃. 이 문제가 뭐 어떻게든 뭐 사제 출연을 해서 SBS 담보를 받고 뭐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태영이 문제가 아니에요. 태영도 물론 이제 일부에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동산 PF 문제가 지금 다 쉬쉬하고 있단 말이에요. 쉬쉬. 하고 있단 말이죠. 요게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요게 많이 이제 터질 게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4월 선거 끝나고 5월, 6월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약간 시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거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뭐 눌리면은 뭐 물론 올라오겠지만 아무튼 금융주나 건설주들은 좀 안 좋고 그에 따른 영향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자금 경색이 된다라고 하면 요게 이제 그 제2금융 있죠. 새마을금고부터 이런 저축은행 그리고 증권사가 들어가요. 증권사도 PF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증권사도 좀 씨가 마르기 때문에 또 씨가 마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융자 이런 것들 잘 못 해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제1금융권, 소위 말해서 우리로 KB나 뭐 은행들이죠. 은행들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은행주는 그냥 아파트 담보대출로 나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고 바로 제2금융권, 제2금융권 이쪽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고 여기 증권사, 일부 증권사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물론 이제 건설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한번 시장에 한번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체적인 자금 경색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활발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 건설하고 우리가 건설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국민이 비중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최소 40% 됩니다. 40% 이상이에요. 예. 건설업이 안 좋아지면 약 40% 정도의 국민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좀 악재 요인이 있으니까 이 좀 태형의 문제는 사실 이건 큰 중요한 게 아니고 한 5월달, 6월달 요때 조금 작은 경색이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게 태형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과거처럼 2차전지 섹터가 시장을 주도해서 가볍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조금 더 연구하고 또 파고 그리고 좀 수익을 챙기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또 이제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이제 최근 한미반도체 보면 그냥 엔터 치면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테마성 주식들이 좀 주식을 뭐라 그럴까요? 주도하고 있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자주 나와서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제 개인 매매다라고 하면 소통방에다가 그냥 올라가는 것들 타닥타닥 이렇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이제 요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개인 단타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못 따라와요. 순간적으로 올랐다가 또 순간적으로 좀 빠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웬만하면 빼요 제가. 댓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좀 시장하고 너무 좀 이제 그렇다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꾸준히 타고 올라가니까 약간 더딘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익 내고 있잖아요. 한올바이오도 그렇고 계속해서 먹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안에 충분히 수익이 나요. 플러스 계좌가 되고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못 믿고 그냥 본인이 이제 그분들은 주식으로 이게 약간 단타 위주로 많이 해보셨던 분이니까 뭐 반도체, 뭐 AI 뭐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쫙 들어갔다가 싹 나오고 이거 누가 못합니까? 이거 아무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하지만 주식 투자, 개인 투자하는 거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거를 같이 운용하는 거는 틀립니다. 저도 증권사 재직 시절에 약 400억 이상의 자금을 1년에 더블 이상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1억 가지고 2억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50억 가지고 100억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300억 가지고 600억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만큼 상당히 확신을 갖고 매매하지 않고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업을 보고 사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연말 되면 다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1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연말에 마이너스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매매 횟수보다는 그 수익률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런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사서 망하지 않는 회사, 그런 회사들 위주로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당히 제 보는 시각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플러스 돼서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손절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편안하게 잘 따라오시면 연말에 누적 수익을 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려고 이 소통방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기존에 매매해갖고 1년 동안, 몇 년 동안, 5년, 10년 동안에 수익이 나셨다. 그러면은 뭐 굳이 소통방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3년, 5년, 10년을 투자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였다.
라는 분들은 기존의 매매 패턴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에 반복을 해봐야 1년이 나면 또 마이너스 되고 연말 되면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앞으로도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예, 종목이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시간에 제가 요거 히든 종목이라고 저 표현을 할게요. 예, 히든 종목이 여기 지금 매집 중에 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틀 전인가요? 예, 여기 좀 올랐다가 조금 여기 살짝 눌리고 있는데, 눌렸으면 좋겠는데 잘 안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히든 종목인지 조금 오늘 매매 형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 NH증권에서 여기 같은 시간 2시 46분에 8만 주, 46분에 어떻게 됩니까? 예, 삼성에서 바로 가져가죠. 여기 걸어놓자마자 한 방에 가져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일부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임자가 있는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력, 예,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또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1시 15분 보이시죠? 1시 15분 여기 1시 13시 15분에 예, 물건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여기 예, 이 물량이 똑같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매도 매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자전거래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로 예.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종목이란 이겁니다. 예, 이런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임자가 있는 거예요. 임자가.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예, 눌림목이 좀 줘가지고 아침에 살려고 했는데 워낙 빨리 움직여갖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물려놓고 말아야지 하고 해서 제가 요거 히든 종목이 소통방에 나갔어요.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소통방에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많이 사면은 많이 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가 사야 되는데, 그죠? 많이 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눌러버려요. 이렇게 눌렀다가 얘들 다 빠진 거 확인하고 이거 다시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많이 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장중에 제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임자가 있는 종목들은 무슨 이유든 간에 올려요. 회사에 말씀드렸던 성장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곧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슈팅을 크게 낼 수 있어서 일부 히든 종목으로 오늘 소통방에서 나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과거에는 그냥 무료방으로 운영했더니 너무 소위 말해서 사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렇게 이걸로 이용해서 퍼가지고 이거 퍼지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퍼가지고 내가 주필승이다 하면서 직접 운영하는 방이다. 한 달에 50% 이상 상승한다. 조금 수익 나면은 이벤트 방을 추가로도 받고 이런다고 제가 제보를 받아가지고 급등하고 이제 하락하면은 나 몰라 하고 필승 연구소를 믿고 투자했다가 담당자가 연락 두절된다. 큰 피해가 달린다. 이런 분들이 또 저한테 악성 댓글 다시는데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멤버십 이 방 하나밖에 없어요. 텔레그램 제휴해서 어떤 다른 방이다, 팀장이다 이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실 분은 신청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금리 인하 시즌이 계속해서 진행될 것 같아갖고 개별 종목, 폭등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월이나 3개월 정도 할인해갖고 하고 있다라는 점 아시겠죠? 그리고 해지하면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여하실 분들은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교통방 관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그 소통방을 만든 목적은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물론 이제 단기 매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테린 포장이나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누적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종목을 더 선호한다는 거. 이 방의 성격이 그런 거예요. 단타쟁이들이 하는 방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면 되고 물론 저도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해 드리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적으로 크게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선별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결국에 연말에 웃을 수 있고요. 1년, 2년, 5년 지나시면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증권사 재직 시절에 다 그렇게 운영했어요.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못 믿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본인의 계좌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뭐 10년, 15년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운영했다고요? 400억이 넘는 돈을 운영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1억으로 2억으로 1억 가지고 2억은 만들기 쉬워요. 뭐 5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억 가지고 100억 만들 수는 없어요. 엄청 어렵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그게 금액 단위도 틀리고 보는 시각이 틀려요.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해요? 정말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과 이런 금액으로 평생 운영하겠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플러스 시켜드리겠다라고 이런 취지에서 이 방을 연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변동성을 만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추세적인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너무 그거에 목말라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시장을 명확하게 보시면 거기에 또 해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어요. 이때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고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